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이 사람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은근히 해가 되는 사람일까? 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중년의 삶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들 관계, 감정, 상실, 성장 같은 에 대해 진지하고도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유도 없이 친구가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때론 갈등도 겪고 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지죠.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내 얘기를 험담하는 걸 들었고, 다른 누군가는 나에게 상냥한 척하면서 나를 조종하려 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철저히 외면했거나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려 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보는 눈이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자꾸 이상한 사람한테 끌리는 걸까? 그리고 점점 인간관계 자체가 피곤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친구와 멀어져도 가족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하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일까? 혹은 내가 지금 끌리는 이 사람은 사실 내 삶을 좀먹는 사람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야기를 자꾸 깎아내리고 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려고 들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처음엔 너무 거칠고 낯설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단 한 번에 판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심지어 연인이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세월에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에 빠지고 계속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결국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내 편이 맞다, 혹은 이 사람은 위험하다는 걸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나는 왜 자꾸 이런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가? 혹시 나 자신 안에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나쁜 관계에 끌리는지, 어떻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내 안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미리 피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심리학자의 통찰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마음의 거리 두기가 더 어려워지는 중년. 그러나 그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내 삶을 진짜로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를 자꾸 무시할까? 관계 속 위험 신호를 초기에 알아채는 법. 어떤 사람은 말투 하나만으로도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슬쩍 선을 넘으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죠.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을 곧바로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전엔 잘해준 기억이 있어서, 혹은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보일까봐 그냥 웃어 넘기고 속으로 삼키고 그러다 한밤중 이불 속에서 되씹죠.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에게만 무례하게 굽니다. 그 사람은 나의 반응을 테스트한 거예요. 내가 웃어넘기면 그 다음엔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통하면 이번엔 내 결정, 내 가치관, 나의 인간성까지 건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나를 마음껏 휘두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된 관계의 침범은 시간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고 더 집요해집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걸 초기 처벌 효과 이니셜 퍼니쉬먼트 탈러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관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그런 관계가 시작되면 벗어나기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를 걸어도 이미 내가 기죽은 상태고 상대는 날 깎아내리며 은근히 우위를 차지하고 난 계속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꼭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 사람 원래 그래.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요, 진짜 그렇다면 더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 사회적 위치,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화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이런 동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회의 시간마다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아, 그건 좀 아니지 역시 감성파야 라며 내 아이디어를 슬쩍 깎아내리는 사람. 분명히 무례한 말인데 분위기는 웃고 넘어가고 나는 혼자 찜찜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은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기도 하죠.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해서 살이 좀 빠졌다고 했더니 아유 이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했더니 그걸 따서 뭐하냐 요즘 그거 흔해라고 말하는 친구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응원하는 척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 깔아문 계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이 정도여야 해. 내가 잘 나가거나 행복하거나 당당해지면 불편해하고 질투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장난이나 농담, 조언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전달하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었지? 내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 감정이 불편하고 위축되고 혼란스러웠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벌써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중년 이후에 알게 되는 진짜 사람의 조건.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만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다 중년쯤 되었을 때 문득 깨닫게 되죠.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특징이 있구나. 그 특징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 될 때보다 내가 망가졌을 때 더 진짜였던 사람들이었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야, 내 잘못 맞아. 근데 그게 너 전부는 아니야. 너 지금 되게 힘든 거 알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말 속엔 판단도 비교도 교훈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 없이 충고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필요한 순간엔 조용히 따끔한 말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말투를 압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친구는 내 귀에 단 것만 넣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타이밍에 해주는 사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뿐입니다. 반대로 거짓 친구는 늘 내 귀에만 캔디를 넣습니다. 내가 틀렸어도 넌 잘했어라고 하고 내가 위험해도 에이 괜찮아 뭐 어때 하죠. 왜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편한 대상, 쉬운 관계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시점에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때론 쓴 약 같고 순간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늘 나를 회복하게 만들고 방향을 바로잡게 해준 말이었죠. 예시 하나 드려볼게요. 4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가족과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딱 한 명 남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야.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 너 예전에도 맨바닥에서 시작했잖아.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가 날 혼내면서 위로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친구의 언어입니다. 비판과 응원이 동시에 있는 그 섬세한 균형. 비난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직언.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역시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되어주고 있는가? 관계는 늘 쌍방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편안하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정이란 건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맺는 특별한 유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잡하고 고단한 세월을 함께 견뎌준 시간의 밀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샌드백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초치는 역할도 하면서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천천히 생깁니다. 하지만 한번 생기면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줍니다. 왜 나는 자꾸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관계를 망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무의식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반복되지 않았나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절대 저런 유형은 안 만날 거야 다짐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사람, 비슷한 말투, 비슷한 태도, 비슷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요. 다른 얼굴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나타났지만 결국 똑같이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 순간 우리는 또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내가 또 호구처럼 굴었구나. 그리고 점점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반복의 중심에는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나도 모르게 끌리는 인간관계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 선택 언컨셔스 셀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겉으로는 이런 사람 절대 안 만나라고 다짐해도 내 안에 자리 잡은 익숙한 감정 구조 어릴 적 가족 안에서 경험한 감정, 내가 사랑받기 위해 보여줬던 태도,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행동이 결국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관계에 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쉽게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배려해야 유지되는 관계에 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에게 안전한 방식처럼 느껴지거든요. 결국 관계가 나빠져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또 그 패턴을 반복했구나라는 자각 없이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안의 관계 패턴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상담, 분석 혹은 아주 믿을 만한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어떤 유형의 관계를 반복해왔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절을 두려워해 늘 싫은 소리를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무조건 좋게 보고, 의지하는 상대가 필요해 급하게 친해지고, 싸움이 싫어 참다가 폭발하는 이런 패턴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나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확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해 왔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 관계 안에서 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가끔은 선을 긋고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그 말, 나 좀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내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셋째,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패턴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겁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반복이 아닙니다. 그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청춘의 우정과는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조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나와 지켜봐야 할 타인의 균형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나쁜 관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을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관계에 끌렸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관계를 선택하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평판을 남기는가? 중년 이후 관계를 맺는 태도에 대한 마지막 질문.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관계를 줄이려 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익숙한 사람들 속에만 머물고 싶어 하죠. 그게 더 편하고 안전하고 실수할 일도 적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재밌는 건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하지도 말 잘하지도 인간관계에 능수능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고 무던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누구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된 걸까요? 첫째, 관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감정의 흐름까지 살핍니다. 회의 중에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동료에게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 괜찮아? 하고 말을 건네는 사람. 그게 바로 관찰의 품격입니다. 둘째, 관심을 표현할 줄 압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만 있는 관심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 행동으로, 작은 배려로 관심을 표현합니다. 생일을 챙기고 작은 변화를 알아보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며 작은 선물을 건네는 사람. 그 사소한 관심 하나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첩작제가 됩니다. 셋째,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말실수를 해도 기분 나쁜 행동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 관계는 어차피 어긋나기 마련이고 가끔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손절하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이해해보자는 태도, 그게 관용입니다. 이 세 가지 관찰, 관심,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착하거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은 불편하다고 말하고 무례한 행동엔 눈빛으로 경고하며 나쁜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건강한 관계만 남고 신뢰를 받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나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남긴 관계로 평가받습니다. 재산도, 명함도, 직책도 다 내려놓고 난 뒤에 내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지. 이 한마디 남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 관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관계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재밌는 사람보다 기댈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말 많은 사람보다 뒤에서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나를 알아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상담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자, 우리는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지, 반복되는 나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였는지를 조심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다시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이 아플 때, 무너졌을 때, 기대 없이 서 있을 때조차 조용히 다가와 그래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 당신은 지금 참 귀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왜인지 모르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말끝마다 불편함이 느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자꾸만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당신 인생의 에너지가 새고 있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참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봐야 할 경고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낼 수도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받았더라도 또 기대하고 실망했더라도 또 붙잡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당신의 마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관계의 진심이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 감정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의 결을 조금은 정리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전할게요.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큰 상처가 되었던 적은 없는지, 그 사람의 외로움을 지나쳤던 적은 없는지, 내 감정이 앞서는 바람에 상대의 마음을 너무 빨리 단정 지은 적은 없는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정도 사랑도 존중도 먼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 곁에는 진짜 친구들이 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그 감정을 꼭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이 당신 인생의 관계 정리의 시작점 혹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은 관계를 더 잘 맺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마음의 방향을 함께 묻는 공간, 중년 상담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